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얼마에 팔면 적정하게 팔까요? 혹은 얼마의 비용으로 들어가면 적정하게 이게 될까요?는 고민하시는 거 맞아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D2C나 자영업 쪽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조를 하시거나, 내가 혹은 창고나 카페나 혹은 음식점을 하신다 이러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초창기부터 원가 따지셔야 돼요. 마진 남겨야 됩니다. 왜냐면 고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여러분들이 비용을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저 자영업은. 그래서 고객이 늘어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장소에 제약이 있잖아요. 혹은 온라인상에서 나한테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남기고 회사가 운영돼야 되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게 사람들이 왕창 모여들 수 있고,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돈을 받아도 이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어서 돈을 억수로 벌 수 있다. 유튜버 같은 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즉 그런 것들을 보통 R&D나 혹은 플랫폼 혹은 컨텐츠나 커머스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데들은 원가나 매출을 따지는 것보다 일단 사용자 확대하는 게 우선입니다. 사용자가 웬만큼 확보가 돼야 수익에 대해서 그때 고민하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정리를 좀 하면, 사업의 성공이 먼저고 수익은 뒤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에겐. 자영업 빼고요. 두 번째, 제품을 그러면 내가 만들고 고객들이 사업을 그래도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해주고 많이 늘어나고 할 정도까지 나는 그러면 뭔 돈으로 하느냐? 그 돈을 다른 데서 끌고 오셔야 돼요. 정부 지원금이라고 부르든, 내 주머니를 털든, 부모님 주머니를 털든, 혹은 뭐 친구 주머니를 털든, 대출을 하시든, 투자를 받으시건 외부에서 돈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게 나의 초창기의 수익 모델이 돼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방 프리미엄으로 팔고 싶어요. 내 가방, 나는 20만 원짜리 가방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원재료비랑 내 제조 원가 생각해 보니까 한 7, 8만 원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시간비 다 따져보니까 한 1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유통업체 마진까지 생각하면 나는 20만 원에 팔아야 되겠어. 라고 계산을 하세요. 초창기에.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마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20만 원에 들고 나가봐야 고객이 5만 원도 안 주고 싶어 하면 그 물건은 5만 원이에요. 옆에서 경쟁 제품이 4만 원짜리가 있는데 내 제품 20만 원짜리인데 고객이 4만 원짜리를 들고 가면 내 제품은 4만 원짜리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나는 4만 원을 어떻게 원가로 맞출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즉, 제품을 원하는, 혹은 이제 어쩌다 보면 20만 원짜리 그 제품을, 내가 만든 제품을 누군가는 20만 원 주고 사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품 싸다라고 얘기해 주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느냐? 팔아봐야죠. 얼마나 걸려? 아무도 모릅니다. 재수가 좋아서 몇 달 만에 찾을 수도 있고, 운이 아주 나쁘면 10년이 걸려도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까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버틸 돈이 들어오는 공급처를 나의 수익 모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이나 사용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시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수익 모델을 고민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고민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슬슬 나한테 돈 준 사람들이 목을 조를 거거든요. 돈 벌으라고, 이제 수익 남기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나는 사용자만 모으면 되지, 다른 거 다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냐?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아닙니다. 남한테 돈을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투자라는 명분이든 대출이라는 이유든 정부 지원 사업이든, 돈을 받으시려면 굉장히 꼼꼼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플러스 거기에 재무추정도 같이 붙여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추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사업 개시하고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사이에 연도별로 대규모로 크게 들어갈 초기 투자비는 뭐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들어갈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초기 투자비랑 운영비를 좀 빼고 나면 내가 얼마 정도 마진이 떨어질 것 같고 혹은 적자가 나게 될 것 같고, 그걸 몇 년간 하다 보면 어떻게 사용자가 늘어나고 비용은 어떻게 바뀌고 초기 투자비는 어떻게 이 기업체의 가치로 돌아오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표를 만드시는 게 재무추정입니다. 보통 캐시플로우를 만들으라고 하죠. 프리캐시플로우를 만들으라고 하고 저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뒤져보시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블로그에도 많이 있고 브런치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학습은 하셔야 돼요. 이유는 이걸 최소한 그럴싸하게는 만들어야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업 초창기에 버틸 수 있는 돈을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원사업도 신청했고 투자금도 신청했고 대출도 신청했는데 다 탈락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알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생각이 덜 무르익었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같은 타이밍엔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넉넉한 돈은 아니더라도 웬만큼을 못 받으신다는 뜻은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그렇게 크게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사업 모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든지.